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부동산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의 주제는 신길 뉴타운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신길 뉴타운. 이게 사실 문의 들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뭐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민이라는 친구가 그 신길 뉴타운에 그 레미안 에스티움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거기 살고 있지는 않은데 뭐 장기 보유 공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를 물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거기 집이 있는데 이걸 보유하느냐 또는 매도하느냐 이런 고민에 있어요. 뭐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듣고자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네. 2020년부터는 2년을 거주를 해야만 네, 그리고 10년을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네네.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거주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를 넘겨서 계속 보유를 할까 네. 아니면은 뭐 올해 넘기기 전에 뭐 매도를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신길 뉴타운이 지금 최근에 엄청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요새 관심이 뜨겁냐면 네. 신길 뉴타운 3구역이 분양을 최근에 마쳤는데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이게 평균 경쟁률이 117대 1? 117. 네. 엄청 핫했네요. 네, 청약 통장이 2만 개가 몰린 거죠. 어. 2만 개가 몰렸고 이제 추첨제가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네. 뭐 최대 경쟁률이 뭐 711대 1까지 나왔으니까 오. 뭐 분양가도 뭐 2,100만 원대, 9억 원 이하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없고 네네. 그리고 주변 지역 시세랑 비교해봐도 4억 원의 차익이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 뭐 네. 이러다 보니까 통장이 많이 집중이 됐었죠. 네네. 네, 일종의 또 뭐 강남만 이렇게 로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지역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니까. 먼저 이 신길 뉴타운이 왜 이렇게 핫하고 이 신길 뉴타운이 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신길 뉴타운 뭐 지역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여의도 남쪽에 네. 신길동, 영등포, 신길, 노량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쪽으로는 그 보라매역하고 7호선, 신풍역을 경계를 하고 있고 네. 뭐 북쪽으로는 뭐 신길 4동, 신길 1동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네. 블럭이 되어 있죠. 2006년도에 뉴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네. 이제 사업을 진행을 쭉 해오다가 그 7구역하고 11구역 다 레미안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에스티움하고 네. 프레비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줄줄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입주를 다 하게 되면은 전체 가구 수는 한 15,000세대 정도. 네, 그러니까는 뭐 미니 신도시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요 정도 규모가 한 번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이렇게 신축을 선호하는 요새 주거 트렌드에서 네. 당연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럼 지금 에스티움 네. 외에 주변 아파트들 지금 입주 일정이라든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네. 총 이제 19개 동, 이제 1,700여 가구 세대 규모가 되고요. 네. 2017년 4월에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레비뉴도 있고 이제 가장 먼저 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5구역의 보람 SK뷰. 이게 뭐 이제 한두 달 안에 입주를 좀 시작하는 게 있고요. 네네. 뭐 1546세대 규모. 2020년 뭐 2월 달에는 뭐 신센자라고 하는 그 신길 센트럴 자이,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뭐 힐스테이트 클래시안도 있고, 그리고 내년 말에는 신길 파크자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대규모 단지에다가 뭐 브랜드 있는 뭐 시공사의 이름을 달고서 네네. 이제 줄줄이 이게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신길 센트럴자이 2020년 2월 예정이네. 네, 맞습니다. 곧 입주를 하고 있고, 요게 최근에 그 보류지가 13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됐던 거 보면은 33평 같은 경우가 뭐 13억 9천이다. 뭐 14억이다.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에스티움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네.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런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뭐 SK, 뭐 자이, 뭐 다 합쳐져가지고 그쵸. 이 일대가 이렇게 싹 이제 탈바꿈을 하는. 내년 말이 되면 엄청나게 확 많이 바뀌겠네요. 네, 뭐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오니까 사실 서울에 10,000세대 이상의 규모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는 뭐 동쪽에 뭐 작년에 가락시형 재건축했던 헬리오시티 네네네. 9,510세대 네. 뭐 그게 있었고,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네, 예. 요건 이제 한 12,000세대 정도. 여기다가 이제 10,000가구 이상
뭐 15,0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런 이제 운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집단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뉴타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아니고 이 뉴타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네. 뭐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어쨌든 뭐 규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정책적인 환경 안에서 네.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됐고 공급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의 희소성이 더 커져 가는데 네. 이게 그냥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합을 봤을 때 네. 그 이렇게 시너지 낼 수 있을 만한 덩어리가 우리가 저번에 했던 뭐 장유 뉴타운이라든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부가현 뉴타운부터 해서 마포 서대문 쪽에 이제 서부권 쪽 아니면 이제 서남권 쪽 그리고 뭐 동부권에 뭐 장유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권에 뭐 위례 신도시에 뭐 인접해 있는 뭐 거여 마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주거 트렌드도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신축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 보면은 소비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신도시랑 그 세대 규모가 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더 파급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신도시는 이제 택지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빈 땅에다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부터 아파트부터 선분양을 통해서 들어가면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상업 시설도 생기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조성되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사실 생활이 편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뉴타운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 안에 나름의 생활권과 이런 수급권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네. 노후된 주거지를 새 아파트로 이제 바꿔주는데 이게 또 규모가 커지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네.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환경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례를 본다 그러면 뭐 뉴타운 불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실제 뭐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나 텐질도 그렇고 뭐 기름 뉴타운의 뭐 최근 뭐 뜨거운 뭐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도 네. 뭐 10억 10억 이렇게 가격을 뭐 초과하는 고가 주택들도 속속 등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남쪽에서 뭐 영등포부터 굉장히 구도심이었고 오래됐고 네. 뭐 서울 시내이기는 하지만 강남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예, 길도 좀 좁고 교통 체증도 많이 있었던 이런 지역이 확 뜯어 고쳐진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죠. 뭐 이미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또 해왔기도 했지만 네. 신규 공급이 더 없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확정된 지역들의 뭐 투자성이라든지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점점 더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도시랑 다르게 이 뉴타운은 이미 좀 인프라가 좀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쪽은 지금 얼마나 어떻게 구축이 좀 돼 있나요? 네, 인프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편의 소비 이런 거 보게 된다 그러면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게 너무 많죠. 쇼핑몰도 많고. 그렇죠. 예,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예,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있고, 뭐 옆에 네.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뭐 신도림 쪽 가면은 디큐브 시티도 있고,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 네네. 뭐 여의도 가면은 IFC 몰도 있고요. 네네. 뭐 이제 대형 집객 시설은 뭐 요렇게 갖춰져 있고, 예. 병원과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보라매 병원 바로, 예. 예, 보라매 병원 있고, 네. 뭐 고대 구로병원도 있고요. 뭐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고요. 네. 뭐 대형 병원 이렇게 있고. 뭐 공원들도 잘 갖춰져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매 하면 일단 가장 먼저 그렇지. 떠오르는 보라매 게 공원 있죠. 예, 보라매 공원도 있고 음. 뭐 북쪽으로 뭐 색강 여의도 네. 뭐 색강 생태공원도 있고요. 뭐 신길 근린공원도 있고 은근 이렇게 뭐 공원 녹지도 좀 확보가 좀 되어 있고요.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여기 주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역시 이제 교육. 교육이죠. 네, 뭐 학교나 지금 학군들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학교들이 많아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대방 초등학교, 대길 초등학교, 대영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이제 네. 중학교는 강남 중학교, 대영 중학교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부 체납 통해서 이제 들어서는 이제 신길 중학교가 보라매 SK뷰하고 네. STM하고 사이에 또 또 들어와요. 그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 네. 개교를 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뭐
대형 고등학교라든지 영신 고등학교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 시설은 좀 많이 있는데 비해서 학군이라고 할까요? 학원가라든지 이런 수준은 좀 미흡하기도 해서 요거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지에서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면 네. 같은 이제 공통의 어떤 이제 수요와 니즈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건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학원가는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학군도 좋아지고 학구열도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학원가는 이제 힐스테이트 클래시한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학원가가 이제 조성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이제 조성은 언젠간 될 거라서 네, 앞으로 좀 많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인프라인데 교통은 또 어떤가요? 아, 교통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일단 이게 기본으로 깔려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갖춰질 수 있는 건데 네. 보라매역, 신풍역 이렇게 7호선 지나가고 예, 그렇죠. 위에는 뭐 신길역 해가지고 뭐 국철이랑 이제 5호선 지나가고 네. 일단 이쪽에 교통 호재가 많아요. 가장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네. 뭐 GTX 같은 광역철도망을 이제 제외하고서는 네. 신안산선이 서남권 쪽에서는 이제 가장 뜨겁고 가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노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서울 동북권 쪽에 네. 그 동북선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쪽 지역은 아니니까 좀 차치하면 이 신안산선이 신풍역을 지나서 가요. 네네. 그래서 뭐 여의도까지 가고 뭐 뭐 2단계 때는 뭐 공동역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기 안산 쪽에서부터 이제 여기로 쭉 올라오는 그 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수혜를 여기서 받는 거죠. 어. 그 신풍역에서 그 환승이 가능한 거고 영등포 지나서 여의도까지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그 보라매역이 신림선이라 그래서 네. 이제 경전철인데 그 지하철로 들어오는 이 신림선이 서울대 입구부터 해서 네. 그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이건 또 보라매역을 또 환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길 뉴타운은 이제 동서로 이 보라매역과 보라매, 신풍역 신풍.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오, 북쪽으로는 조금 한 블럭 더 가면은 뭐 신길역 이렇게 다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교통에 대한 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까지 갔던 것도 이제 7호선 타면은 이제 쭉 가서 뭐 고속터미널 이런 데서 뭐 9호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뭐 이렇게 청담역까지 쭉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의도 그리고 5호선 타면은 뭐 광화문 쪽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교통 여건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집값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례로 신림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관악구에 굉장히 호재인데 이게 네. 그 그 신림동이 직선 거리로는 여의도까지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몇 엄청 킬로, 가깝죠. 예, 몇 킬로 안 되는데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네. 확 트이는 길이 없다 보니까 네. 은근히 이제 차로 가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신림선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지나갈 수 있고 네. 입지상 이 신길 뉴타운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지 가지고 또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얘기했던 이제 교통이 가장 그래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통 여건이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이 레미안 에스티움이 이제 입지적으로 가장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역 쪽에 아무래도 붙어 있으니까. 네, 이제 대로를 남쪽으로 경계를 하고서 네네. 이렇게 양 사이드에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에스티움이 입주는 2017년에 이제 먼저 했지만 내년부터 계속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뭐 3년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좀 그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네. 5년, 10년 이후에는 같이 나이 먹게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이제 가장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문의해 주셨던 분들 또는 여기 지금 뭐 투자를 염두하고 있거나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승세 안에서 네.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갈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외지에서는 이걸 지금 사서 들어올지 네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문의해주신 시선에 맞춰서 에스티움 시세 정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에스티움 시세는 이제 실거래가 확인된 걸 보게 되면 35평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달에 13억 5천만 원에 매매 거래된 게 조사가 된 게 있고 네. 이게 이제 불과 여름만 같아도 11억 원, 12억 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됐었거든요. 네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살짝 서울이 좀 얼어 있다가 상반기 네네. 때 하반기 때부터 다시 좀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10억 원, 11억 원, 뭐 12억 원 가다가
최근 또 몇 달 사이에 13억 5천까지 간 거잖아요. 한 2억 원 이상. 몇 달 사이에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확정된 거 보는 거는 2달 전 거고 네. 지금 2달 안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 있잖아요. 나와 있는 매물. 예, 나와 있는 이제 매도자들의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네. 뭐 15억 원까지도 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영민이 돈 벌었네. 많이 벌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분양했을 경우에는 네. 20평형대가 5억 후반, 30평형대가 이제 6억 후반 뭐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9억, 10억에서 13억, 14억, 뭐 15억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분위기니까 네네. 엄청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네. 초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 어쨌든 지금 벌써 많이 오르기도 올랐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떤가요? 전망을 예측하기가 요새처럼 그 조심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